주산전화 항상 큰 그림 그리시다. 안녕하세요, 주식kon사 유튜버 미타드 반갑습니다. 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 잠깐 쉬고 있지만 재반 등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남아주는 이런 어떤 순간들은 반드시 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눌려주다가 이런 어떤 합병과 분할 이후에 과도한 하락에 대한 부분, 자, 이런 어떤 과도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은 충분히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단선 뭐 다시 한번 재개되면 주가 반등 나와줄 수 있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자, 우리는 독과점적입니다. 보면 독과점적인 그런 어떤 기업인 그런 어떤 측면이 있고요. 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 자, 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간 짠짜라짠 뭐 그런 어떤 것처럼 현들아. 자, 현대 두산 인프라코 신흥국 건설 호황에 잘 나가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렇게. 자, 좋습니다. 야, 굴삭기의 포크레인이 되게 그 군대용으로 세핑이니까 되게 신기하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가 최근 필리핀에서 수주한 굴착기가 모델에 대한 부분이 아주 좋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 부분의 계열사인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최근에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서 매출이 고르게 늘어나면서 어깨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측면.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 과정, 세계 주요국들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건설 기계 시장의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는 이달 초 필리핀 강산업체 등과 80톤급 굴착기와 45톤 덤프트럭. 근데 이거 수출을 막 배 타고 이렇게 수출을 보내나?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겠다. 배를 띄워갖고 굴착기 막 그렇게 보내고 그렇겠죠. 그래서 비행기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62대의 건설 장비 잇따라 수주했고, 자, 필리핀에서만 올해 총 138대의 건설 장비 판매 실적을 올렸던 이런 어떤 레전드가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전년 대비 57% 증가한 규모, 그래서 시장 점유율의 62%를 끌어올리게 됐다는. 그래서 올해 4월에 카타르 현지 대형 건설 회사에서 굴착기 102대 계약을 맺으면서 카타르 굴착기 시장 규모 23%에 달하는 이런 어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5대의 중대형 굴착기를 연달아 수주했던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초대형 굴착기 시장 규모가 약 1000대로 연간 1년에 한 1000대 정도 수요가 있나 봐요. 시장의 대부분은 석탄과 금강의 원자재 강상 고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인프라를 확대하는 정말 어떤 빡세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건설 투자를 늘리면서 건설기계 업황에도 청신호가 켜졌고, 이에 따른 여파로 올해 철강성과 알루미늄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10년 내 최고를 기록하는 이런 어떤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자, 두산 인프라코가 중국에 대한 매출의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신흥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늘려
신시장 개척에 나서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 중국은 경기 부양 속도 조절 정책과 헝다 사태로 건설기계 장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 두산인프라코가 올해 8월까지 북미 지역에 1399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21% 늘어났다. 그래서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미니 굴착기 라인업을 구축하고 판매 채널을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그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이 그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더 또 뭐 다행이네요. 뭐 지금 시장이 지금 포성이 좀 이렇게 울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살짝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이야 뭐 또 뭐 오래 가겠습니까 보면 아무래도 시장이 이게 보면 또 이거 테이퍼링 이슈가 또 이게 좀 부각이 그 많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 자 보면 테이퍼링 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현상이 점차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점차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우존스에 따르면 JP모건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주장해온 바 최근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일시적인 공산이 크지만 높은 가격 자체가 생산자와 도매자에게 제품의 매입에 강력한 요인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히 빠른 임금 상승과 임대료 상승, 그 무엇보다도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년과 2023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연준의 장기 목표치 2%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면서 연준이 의심할 여지 없이 더 강력한 성장과 더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채권 매입을 줄이고 내년 말 이전에 단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에 굴복할 뭐 여러 어떤 부분이 되는데 뭐 가봐야지 알겠죠. 뭐 그래서 시장에서 뭐 이렇게 해서 또 짱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좋은 기업은 항상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추가 하락이 두려워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부분 그 공포매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면 제가 이런 리치 형이 딱 공부를 하면 마인드에 딱 좋은 기업은 절대 팔면 안 되구나 이런 어떤 딱 다짐을 하게 되죠. 금방 까먹어 시장에서 딱 들어가면 막 좋은 기업을 팔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주시장은 그 항상 그 참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현대 두산 인프라코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이런 어떤 90월선에서 최저점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시간은 우리 편이죠. 보면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봅시다.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자 보면 19,350원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과도한 하락선에서 대반등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대반등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깜냥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많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항상 모아가는
항상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면서 좋은 기업을 항상 모아가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아랍카페에도 정보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